2012년 1월 20일 새벽 3시 43분. 911, how can I help you? 911 센터로 걸려온 전화.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전화 속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와 비명만 들려오고. Don't move! Do you want to die? Anyone who listens to this radio, please dispatch it immediately. 위급 상황을 느낀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출동을 지시합니다.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 Raise your hands above your head. Put them up. You okay, ma'am? 통화 시간 20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는데요. 여자를 폭행하려던 남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지난 1일 밤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취한 대응 방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50분. 112 신고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목골놀이터전의 집인데요. 도와주세요. 자세한 위치 모르십니까? 목골놀이터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거기 어떻게 갔죠? 본인 집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아저씨한테 끌려왔어요. 끌려갔다고요? 주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 초등학교 쪽이에요. 무슨 반복되는 학교라고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답 대신 들려오는 비명소리. 주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 반복되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부부싸움 같은데? 그러게요. 동시에 무전을 듣고 있던 경찰들. 하지만 통화 시간 7분 36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3시간.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지만 안타깝게 여성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이 구조 요청을 한 두 사람. 하지만 둘의 운명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스펀지 스페셜, 범죄에 대처하는 자세. 이것이 달랐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달랐던 점. 바로 최초로 신고 접수를 받은 접수 요원의 대처 능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한 남자에게 납치된 셀리.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온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911. Hello? Some guy dragged me in here, and I don't know where I am. How's the situation now? He went out, but the door is locked, and I'm stuck in this house. Can you see any buildings outside? A main road or an alley? 접수 요원은 가장 먼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Can't see anything. I think I'm on the alley side. What floor are you on? There are 2 floors. I'm on the first floor. 강력 범죄로 접수하자마자 동시에 관할 경찰들에게 피해자의 위치 정보가 44 전송되고 Stanage Avenue, number 3, immediate dispatch, please. 동시에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무전 송신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묻는데요. Can you tell me what he looks like? How tall is he? He's very tall, and he's bald. Does he have a mustache? Yes,
has a mustache. 또 주변 소리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질문하고 Do you hear any sounds 분석합니다. outside? I can hear the train. And dogs. Dogs are barking. 그런데 이때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를 본 셀리. 셀리가 없어진 걸 알아채고 이성을 잃은 남자는 화가 나서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If you can hear me, if you need the police, press 1. If you need the ambulance, press the button 2 times. Okay? 신고자가 위기 상황임을 눈치챈 요원은 버튼 횟수로 상황을 파악하고 좋은 방법. There you are. 남자가 셀리를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오던 그 순간 Turn around. 무전으로 동시에 신고를 듣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 덕분에 셀리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바로 5분 전 Can you tell me what he looks like? How tall is he? He's very tall and he's bald. 현장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경찰. Does he have a mustache? Yes, he has a mustache. 범인과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Do you hear any sounds outside? I can hear the train. 기차 소리에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 접수 요원의 빠른 대처로 Freeze. Turn around. 구조 요청 5분 만에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9.11은 신고 접수 요원의 결정이 피해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반드시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이나 전문 과정을 마친 전문가에게만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자격증이 있더라도 4개월 이상 현장 실습 경력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장 요원이 된 후에도 500여 개의 가상 시나리오로 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주의 짧은 교육기간과 실내 기본교육이 전부인 실정. 실제 수원 사건 당시 피해자 신고 전화를 받은 접수자는 112 신고센터에서 일한 경력은 2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최초 신고 접수 요원의 대처 방법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 응급신고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응급신고 체계의 문제점은 신고자와 접수자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장난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접수자의 경우에는 매뉴얼을 충분하게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가정폭력으로 판단되면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회적 관점이었습니다.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 집을 나서던 여자를 한 남자가 거칠게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그 장면을 본 주민이 심각한 여보세요? 상황을 느끼고 112 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여기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이쪽이에요. 경찰은 이쪽이에요. 곧 현장에 도착하고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요? 뭐야?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혹시 남자분과 여자분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아마 며칠 전 다정했던 두 사람을 봤던 기억을 떠올린 주민. 연인 사이 같은데. 애인 사이면 잠시 싸웠나 보죠. 연인이라는 얘기에 그러게요. 가벼운 사랑 아무도 없는 싸움으로 것 같은데. 생각하고 이만 가시죠. 아니 방금 남자가 여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큰일 날 것 같던데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가족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있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찰. 그렇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니. 저러다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경찰이 문 앞까지 왔는데. 이들이 문 밖을 서성이던 사이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이쪽이에요. 이 집이에요. 경찰이 문 밖에 도착해 있던 바로 그 시각.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여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요? 들어가셔야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큰일 날 것 같던데.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가족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남자가 여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애인 사이면 잠시 싸웠나 보죠. 경찰과 주민이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같은데. 여자는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소리.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찰 시스템에 의해 그녀는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름이 뭐라고? 장? 네, 경찰서입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네? 무슨 사고 났나요? 아니요. 제가 죽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내를 죽였다고 덤덤히 말하는 한 남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분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들. 그런데 이때 살려주세요. 아직 살아있어. 아내분이 살아계세요. 119 불러 빨리. 상영 씨, 여기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서둘러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 온 거 같은데? 앞에서 헤매는 거 아니야? 나가봐. 그런데 경찰들이 응급 후송에 정신이 없던 바로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자 남편은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용의자였던 남편에게 너무 늦게 채워진 수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일, 특히 부부싸움과 남녀 문제는 모른 척하는 것이 미덕처럼 굳어버린 현대 사회의 관. 사건 당시 주변에 차량이 지나다녔고 일부 주민들은 범행 현장까지 목격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폭력일 것이란 섣부른 판단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였는데요.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아 네가 감히 신고를 해? 오히려 2차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굉장히 출동하면 어마하게 다르더라고. 바로 추락쳐요. 무조건 신고가 들어온 곳이라면 신고자를 만나 확인하고 장소가 실내일 경우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임의로 현장에 개입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부터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달랐던 차이점은 바로 긴급구조의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2012년 4월 2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추락했어요. 지금. 어디서 추락했는데요? 15층이요. 15층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먼저 추락한 여성의 몸 위로 흰천을 덮고 주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계세요. 우리 엄마한테 계세요. 저 산책 건드리면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고 달려온 아들. 전에 덮인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슬픔에 잠겨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믿을 수 없게도 추락했던 어머니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결국 7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Somebody fell down from a high place here. What is your address? 132 Stanage Ave, number 5. 132 Stonehenge Avenue number 5. Requesting police car and ambulance immediately, please. 911로 긴급전화가 통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순찰차, 소방차, 구급차를 전문가들이 적절히 배정해 출동을 지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긴급전화번호는 네모게이다. 긴급전화. 이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긴급 전화번호 과연 몇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112, 119 두 개 아닌가요? 3개이다. 3개이다. 네, 113도 돼요. 113. 5개이다? 5개? 지금 모르면서 막 얘기한 거죠? 아니 제가 핸드폰에 보면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통화 있어요. 네, 긴급 통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항상 뭔가 많았어요. 여러 개가 있죠. 많나 보다. 굉장히 많을 자, 과연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긴급 전화번호의 개수는 네모개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긴급전화번호는 17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12과 122로 시작하는 세 자리 긴급전화번호는 범죄 신고전화 112와 화재 신고번호 119를 포함해 무려 17개나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가 112로 몰리고 허위 신고도 많아 경찰 인력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긴급전화번호 괜찮은 겁니까? 응급신고 전화는 화재나 강도, 심장마비와 같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911과 같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한 번에 출동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번호로 통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방서와 해경에게만 있어 112로 긴급한 신고가 와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112로 긴급 신고를 하면 119와 바로 연결돼서 신고자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제는 긴급 사건을 위해 소방본부와 경찰이 위치 추적 핫라인을 만들어 경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112, 119가 실시간으로 3자 통화를 하게 돼 이중으로 분리된 긴급 구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112로 걸려오는 허위 신고만 만여 건. 장난 전화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허위 신고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2,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약하게 처벌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날이 험악해져가는 사회.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도입과 통합, 법률 개정과 더불어 위기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신고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112 신고센터에서 한 분이 1년에 받는 통화 건수가요. 911 신고센터보다 9배가 많고요. 그러면 일본의 늘려야겠네. 110 콜센터보다 5.5배가 많아요. 늘려야겠네. 그러니까 일단 112 기본적으로 오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중에 11.6%는 장난 허위 전화예요. 경찰의 시스템도 빨리 개선이 필요하고 허위 장난 전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안이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을 올리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